손발이 자주 저리시거나 소변에 거품이 유난히 많이 생기시나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얼굴이나 발목이 퉁퉁 부어 있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노화 증상이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전문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콩팥이 이미 70% 이상 손상된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는 바로 그 채소들이 이 손상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콩팥이 망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60세 이후 절대 조심해야 할 채소 4가지와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을 기적처럼 살려내는 보물 같은 채소 4가지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는 환자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구체적인 조리법까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채소를 피해야 하고 어떻게 조리해야 하며 얼마나 물에 담가둬야 독소가 빠지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스스로 건강을 지키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밤잠 설쳐가며 일했습니다. 정작 내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버텼고 아픈 것도 참고 일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오래 놀아주려면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 이 정보를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가족들이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평소 몸에 좋다고 믿었던 채소들이 우리 콩팥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 걸까요? 되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병원에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 없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집에 있는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수기 필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속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고 깨끗한 물만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고 깨끗한 피만 다시 몸으로 보내줍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이 필터가 촘촘하고 튼튼해서 깨끗한 물만 통과시키고 찌꺼기는 완벽하게 걸러냅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피를 걸러내면서도 끄떡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장기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콩팥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하지만 60년,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온갖 노폐물을 걸러낸 우리 필터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여기저기 낡고 구멍이 막혀서 제 기능을 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처럼 때가 끼고 녹이 세울어서 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참고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바로 이 시점에 칼륨이라는 영양소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칼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나나에 칼륨이 많다, 시금치에 칼륨이 많다, 이런 이야기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시금치나 고구마 같은 채소의 풍부한 칼륨은 원래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고마운 영양소입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것도 칼륨 덕분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보약이죠. 그래서 모두들 칼륨이 많은 음식을 건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콩팥 필터가 낡은 상태에서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보약인 것이 콩팥이 약한 사람에게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칼륨이 피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낡은 필터가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안 빠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피 속에 쌓인 칼륨은 결국 심장으로 직행합니다. 심장은 미세한 전기 신호로 뛰는데 과도한 칼륨은 마치 심장에 고압 전류를 흘려보내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
220V 전기에 감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마비되고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심장에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못하고 파르르 떨면서 불규칙하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장난 세탁기가 덜덜 떠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무서운 부정맥이며 심하면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멈추는 돌연사의 원인이 됩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이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심장마비입니다. 암도 아니고 뇌졸중도 아닙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열심히 먹는 그 칼륨이 생명을 위협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건강해지려고 먹은 것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억울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콩팥은 기능의 90%가 망가져도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위가 안 좋으면 속이 쓰리고 간이 안 좋으면 피곤합니다. 하지만 콩팥은 거의 다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마치 건물을 지탱하는 벽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하지만 그 금이 서서히 퍼져나가면 결국 예고 없이 벽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몸이 좀 이상한데라고 느낄 때쯤이면 이미 되돌리기 힘든 상태가 되어 평생 투석기계에 의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투석이 무엇인지 아시죠?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5시간 동안 기계에 연결되어 피를 걸러내야 합니다.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손주들과 놀러 가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큰 짐이 됩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평소 고구마를 찌거나 삶아서 드시나요? 아니면 구워서 드시나요? 이 차이가 여러분의 콩팥 운명을 가릅니다. 많은 분들이 군고구마가 더 맛있다고 구워서 드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식탁 위에 숨어 있는 위험한 채소 4가지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는 국민 간식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정말 맛있죠? 달콤하고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그래서 밥 대신 고구마로 끼니를 뜨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밥 대신 고구마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도 밥보다 고구마가 낫다고 많이 드십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고구마는 그야말로 칼륨 폭탄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식품성 분표에 따르면 고구마 100g에 무려 54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밥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밥 한 공기보다 고구마 반 개에 칼륨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조리법에 있습니다. 찌거나 삶으면 칼륨이 물로 빠져나가서 조금 낮아집니다. 하지만 구워서 드시면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고구마를 구우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당분과 칼륨이 2배 이상 농축됩니다. 군고구마가 더 달콤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당만 농축되는 것이 아니라 칼륨도 함께 농축된다는 것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군고구마 한 개를 먹는 것은 콩팥 입장에서는 마치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는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도 당뇨를 조절하겠다고 쌀밥을 끊고 고구마만 드시다가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심장이 멈출 뻔한 분도 계셨습니다. 고구마는 분명 좋은 건강식이지만 콩팥 필터가 낡은 분들에게는 독이 든 성배와 같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의 대명사 시금치와 녹색 잎이 채소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시금치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배웠습니다. 뽀빠이 만화 기억하시죠? 시금치 먹으면 힘이 불끈 솟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시금치나 케일을 생으로 갈아서 녹즙으로 드십니다.
피를 맑게 해주고 몸속 독소를 빼주겠지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요즘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녹즙이 좋다고 많이 나오니까 더 열심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낡은 콩팥 필터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시금치와 같은 IP 채소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 이 옥살산이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면 뾰족하고 단단한 결정체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스러운 신장 결석입니다. 신장 결석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런 결정체가 생겨도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은 이 결석이 콩팥 안에 박혀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나마 남아있는 콩팥 기능마저 무참히 파괴합니다. 특히 채소를 삶지 않고 생으로 갈아 마시는 습관은 옥살산을 가장 고농도로 섭취하는 가장 위험한 방법입니다. 녹즙을 1년 내내 드시다가 콩팥 안에 돌이 가득 차서 신장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오신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마신 녹즙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C가 풍부하다고 알려진 귤입니다. 겨울철 국민 과일이죠. 비타민C가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 좋다고 많이들 드십니다. 귤의 가장 큰 문제는 크기가 작고 먹기 편하다는 점입니다. 하나 먹으면 배가 안 부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보면서 무심코 까먹다 보면 어느새 10개, 20개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귤 박스 옆에 끼고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손이 노랗게 물들 때까지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귤 2개에 들어있는 칼륨이 밥 한 공기보다 많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10개를 드시면 우리 콩팥은 쏟아지는 칼륨을 처리하느라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 중에 손발이 갑자기 저리거나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의 식단을 조사해 보면 10중 8, 구는 과일을 박스채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당히 먹으면 보약이지만 조절하지 못하면 독약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국물 요리와 장아찌입니다. 뜨끈한 김치찌개, 된장찌개, 얼큰한 탕국물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힘든 하루 끝에 뜨끈한 국물 한 숟가락 먹으면 살 것 같죠? 특히 우리 세대는 국없이 밥 못 먹는다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가혹한 고문이 없습니다. 찌개와 탕의 국물은 말 그대로 소금물입니다.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짠 국물이 피 속으로 들어오면 혈압이 치솟습니다. 높아진 혈압은 콩팥 안에 있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을 짓누르고 터뜨립니다. 마치 얇은 풍선에 물을 계속 억지로 넣으면 결국 팡하고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입맛이 없다고 물에 밥 말아서 짭짤한 장아찌나 젓갈 얹어 드시는 습관은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소금물에 통째로 절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피해야 할 식습관입니다. 여기서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고구마, 특히 군고구마. 둘째 시금치와 녹색 녹즙. 셋째 한꺼번에 많이 먹는 귤. 넷째 짠 국물과 장아찌입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훨씬 편해집니다. 외우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달콤한 것, 녹색즙, 작은 과일, 짠 국물. 이 4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음식들이 사람을 어떻게 위험에 빠뜨리는지 생생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분이 계셨는데 매주 등산을 즐기시던 아주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이셨고 체력도 좋으셨습니다. 본인도 나는 건강하다고 자부하셨습니다. 어느 날 등산 후 사우나에서 땀을 푹 빼시고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운동하고 땀 빼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리고 집에 와서 건강 비결이라 믿었던 케일 녹즙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시고 따뜻한 고구마 2개를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소파에 앉아 쉬던 중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가족이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진단은 고칼륨 혈증에 의한 심정지 전 단계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콩팥 기능이 이미 예전 같지 않으신데 심한 운동과 사우나로 탈수 상태가 되셨습니다. 탈수가 되면 소변이 안 나옵니다. 소변이 안 나오면 칼륨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 칼륨 덩어리인 녹즙과 고구마가 한꺼번에 들어가니 심장에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그분은 깨어나서 정말 억울해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더 건강해지려고 몸에 좋다는 것들만 찾아 먹었는데 그게 내 심장을 멈추게 할 독약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무지가 때로는 가장 무서운 죄가 됩니다. 건강을 위해 했던 노력이 오히려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여기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는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같은 음식도 다르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젊었을 때 보약이었던 것이 지금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숨은 그만 거두셔도 좋습니다. 독이 있으면 반드시 해독제가 있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오고 겨울이 있으면 봄이 옵니다. 지금부터는 콩팥 속에 쌓인 독소를 빼내고 죽어가는 세포를 살려내는 보물 같은 채소 4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비싼 약도 아니고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 마트나 시장에서 단돈 2,000원,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채소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채소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오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를 그저 물만 많은 채소라고 우습게 보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이가 그냥 물채소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콩팥이 지친 분들에게 오이는 천연 해독제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목이 말라도 목마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 맹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면 낡은 콩팥에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콩팥이 감당을 못합니다. 하지만 오이의 수분은 다릅니다. 오이의 수분은 세포 속으로 천천히 안전하게 스며듭니다. 급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살살 스며드는 것입니다. 오이에는 실리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이 콩팥의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고 독소인 요산을 소변으로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마치 낡은 필터, 틈새에 낀 찌꺼기를 부드러운 솔로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68, 세 남성분께서 등산 후에 드셨던 그 진한 녹즙 대신에 생오이 1개를 천천히 씹어 드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심장이 멈추는 비극적인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이는 칼륨 함량이 매우 낮으면서도 우리 몸을 정화해주기 때문입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오이를 고추장에 찍어 드시거나 짭짤한 오이 소박이로 드시면 안 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찍지 말고 오이 본연의 맛으로 그냥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삭아삭 씹는 그 맛을 즐기십시오. 두 번째 보물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가 위장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있으신 분들 양배추즙 많이 드시죠. 하지만 양배추는 콩팥 환자들 사이에서 주방의 천연 투석기라고 불릴 정도로 신장에 엄청난 이로움을 주는 채소입니다. 투석기가 뭡니까? 피를 걸러주는 기계입니다. 양배추가 그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와 비타민 U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혈액 속 염증 유발 물질을 청소하고 콩팥 점막을 보호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칼륨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약한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칼륨인데 양배추는 마음껏 드셔도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배부를 때까지 드셔도 됩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찜기에 살짝 쪄서 따뜻하게 드시면 흡수율이 올라가고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극미량의 성분까지 날아갑니다.
소화도 더 잘 됩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당근입니다. 당근하면 눈에 좋다고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당근은 콩팥 혈관을 살려내는 1등 공신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근을 사과와 함께 생으로 갈아서 녹즙으로 드시는데 이것은 콩팥에 그리 좋지 않습니다. 생당근 속에는 비타민 C를 파괴하는 효소가 있고 콩팥이 흡수하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생으로 갈아 마시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당근은 반드시 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얜 기름에 볶으면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무려 7배나 높아집니다. 7배입니다. 생으로 먹는 것과 볶아 먹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이 베타카로틴이 콩팥의 미세 혈관염증을 치료하고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혈액 순환이 안 되어 평소 손발이 차갑고 소변이 시원치 않은 분들에게 따뜻하게 볶은 당근은 콩팥을 데워주고 살려내는 든든한 파수꾼과 같습니다. 반찬으로 볶아 드셔도 좋고 밥 지을 때 잘게 썰어 넣어 당근밥을 해 드셔도 훌륭한 보약이 됩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무는 인삼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겨울 무는 인삼보다 낫다는 옛말이 있죠. 이 말은 의학적으로도 맞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합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강력한 천연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음식물 찌꺼기가 몸속에 남습니다. 이것이 부패하면서 독소를 만듭니다. 원래는 콩팥이 이 독소를 처리해야 하는데 무가 이 독소를 대신 분해해서 콩팥이 해야 할 일을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콩팥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무가 대신 들어주는 셈입니다. 또한 무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해서 소변을 시원하게 나오게 하면서도 칼륨 걱정 없이 마음껏 드실 수 있는 효자 채소입니다. 콩팥이 약하신 분들에게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메뉴는 시원하게 끓인 맑은 무국입니다. 단, 소금 간은 거의 하지 마시고 무 자체의 달짝지근한 맛으로 드셔야 합니다. 무 자체가 충분히 맛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리 비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잘못 조리하면 독이 됩니다.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과 약은 그 뿌리가 같다는 뜻입니다. 같은 재료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칼륨 빼기입니다. 채소의 칼륨은 물에 잘 녹습니다. 이 성질을 영리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재료를 평소보다 잘게 썰어서 미지근한 물에 최소 2시간 이상 담가 두십시오. 잘게 썰수록 칼륨이 더 잘 빠져나옵니다. 이렇게만 해도 칼륨의 30% 정도가 물로 빠져나갑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끓는 물에 채소를 충분히 데친 다음 그 데친 물은 절대 드시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채소 삶은 물에 영양가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그 물로 밥을 짓거나 국을 끓이시는데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그 물은 칼륨을 액기스로 뽑아낸 농축된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시고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국물과의 이별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뜨끈한 국이나 찌개가 빠지면 섭섭한 거 저도 잘 압니다. 우리 세대는 국 없이 밥 못 먹습니다. 하지만 무나 양배추로 국을 끓이실 때도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국물에는 재료에서 빠져나온 칼륨과 조리 중에 넣은 소금이 고농도로 녹아 있습니다. 국 그릇을 아주 작은 종지로 바꾸시고 젓가락만 사용해서 건더기만 건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방법으로 기적을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이 새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 신장 기능 점수가 위험 수준인 35점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정상은 90점 이상인데 35점이면 콩팥이 거의 기능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의사들은 곧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생 술, 담배도 안 하시고 몸에 좋다는 야채와 과일만 열심히 챙겨 드셨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억울해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오늘 말씀드린 식단을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쌀밥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찐 양배추를 한 대에 접식 드시도록 했습니다. 국그릇을 아주 작은 종지로 바꾸시고 젓가락만 사용해서 건더기만 건져 드시도록 했습니다. 당근은 기름에 볶아 반찬으로 드시고 무국은 싱겁게 끓여 건더기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뻑뻑하고 맛이 없어서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짭조름하게 드시던 분이 갑자기 싱겁게 먹으려니 입맛이 없으셨던 거죠. 하지만 딱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마다 퉁퉁 붓던 얼굴이 홀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이 죽가 지나니까 입맛도 돌아왔습니다. 싱거운 음식이 오히려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서 더 맛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5점까지 떨어졌던 신장 기능 점수가 50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15점이나 올랐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망가진 콩팥 세포가 새로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한번 죽은 세포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콩팥을 괴롭히던 칼륨과 소금의 독이 사라지자 남은 세포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지쳐있던 세포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할머니께서는 아이처럼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밥상이 보약이라는 말이 맞았네요. 진작 이렇게 먹을 걸 그랬어요. 지금 할머니께서는 경로당 친구들에게 찐 양배추와 볶은 당근을 권하며 건강 전도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가 보여주신 이 기적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써내려갈 내일의 이야기입니다.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영양제보다 매일 먹는 정성스러운 한 끼가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치료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병원에서 포기하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밥상을 바꾸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채소 4가지. 첫째 고구마, 특히 군고구마. 둘째 시금치와 녹색, 잎채소 녹즙. 셋째 귤을 한꺼번에 많이. 넷째 짠 국물과 장아찌. 챙겨 드실 채소 4가지. 첫째 오이는 아무것도 찍지 말고 그대로. 둘째 양배추는 찜기에 살짝 쪄서. 셋째 당근은 기름에 볶아서. 넷째 무는 맑은 국으로 건더기만. 조리 비법 2가지. 첫째 채소는 잘게 썰어 2시간 이상 물에 담갔다가 데치고 그 물은 버리십시오. 둘째 국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십시오. 소중한 생명은 누군가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만이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아직도 몸에 좋다며 녹즙을 갈아 드시거나 짠 국물을 즐기시는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